안녕하십니까.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동물 행동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강석재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이 없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굉장히 낯설고 어색합니다. 음, 작년에도 한두 차례 정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대면 수업만큼 활기차게 자연스럽게 강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감안을 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오리엔테이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일단은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들어주시고 그리고 강의는 다음 번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사진 보시면요. 이게 그 상암동에 있는 강아지 놀이터예요. 평화롭게, 사진상 되게 평화롭죠? 보호자분들 왔다 갔다 하시고, 강아지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곳을 열었을 때, 저랑 해서 몇몇 분들이 이곳에서 행동학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어요. 이제 지금은 못하죠. 네, 못하고 있지만, 초기 한 3년 정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호응이 되게 좋긴 했었는데, 선거라든지,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서울에서는 사실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강아지들이 놀고, 보호자들이, 강아지를 풀어놓은 상태로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소였는데, 음, 여러 이제 지자체에서 만들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반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곳들도 여러 있습니다. 여기 강서구에서도 한 군데 만들려고 했었는데 못 만들었었죠. 음, 이렇게 강아지를 다 풀어놓고 하는 이런 공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동물들이 일으키는 문제 행동들은 사실 굉장히 적어질 겁니다. 이런 게 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조그만 사진에 보면은 늑대들이 있죠? 늑대가 있어요. 늑대들 여기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음, 늑대들이 다 잡아먹을까요? 네. 아주 배가 고프면 잡아먹겠죠? 근데 늑대들도 처음 만나는 강아지하고 잘 노는 늑대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늑대는 어떻게, 강아지는 어때, 이렇게 규정 짓는 것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어떤 행동들을 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 미리 예측하고 하는 것보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관찰하고 하는 것들이 동물행동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과목의 정식 이름은 동물행동 심리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문제행동을 올바르게 바꾸는 이런 동물 교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인데 행동 교정보다는 행동 수정이라는 말을 더 사용하고 싶은데 좀 일반적으로는 교정이라는 말이 좀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 둘은 굉장히 많이 다르긴 한데요. 그건 나중에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물 행동학이라고 하지 않고 과목 이름이 동물 행동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나중에 설명하게 될 거예요. 보시면 1주차, 2주차 이렇게 해서 우리는 15주차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2번이 있으니까 총 강의하는 시간은 13번 정도가 될 거예요. 13번 중에 중간고사 전이랑 기말고사 전에는 간단하게 이제 총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13주 동안 열심히 저하고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첫 번째가 행동학이 어떤 건지, 그리고 가축화를 통해서 개랑 고양이들이 어떻게 인간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전체 내용은 사실은 개와 고양이가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의 가축화 역사에 대한 것들이 좀 중요할 거예요. 행동이 어떻게 발달하고, 그리고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생식 행동, 그리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이런 유지 행동에 대한 것, 그리고 사회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이 사회적인 행동들을 이루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학습 원리에 대한 것을 배우게 돼요. 이 학습 원리가 지금 이 과목을 동물행동 심리학이라고 만든 건데요. 그건 나중에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되겠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행동을 치료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 문제 행동들을 치료하는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도,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도 간단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시작부터 과제물에 대한 얘기를 해서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과목은 학점 과목이고요. 학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물이에요. 그래서 과제물 점수가 적지가 않습니다.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니까 좀 그런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지만 리포트를 제출하는 이유는 보통 이 과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좀 큽니다. 과제물을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제출하는 거는 내가 얼만큼 수업을 잘 들었어 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기 위한 거지만, 이렇게 과목이 끝나기 전에 리포트를 제출하는 거는 이 과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라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통과제물은 모든 반들이 똑같이 하는 과제물이긴 합니다. 제목이 행동학적 측면에서 본 동물조사예요. 그래서 각 동물 및 주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같은 주제나 같은 동물이라도 내용이 다르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15장 이상의 분량인 경우에 2명 또는 20장 이상의 3명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리포트를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간은 사실 정하기가 좀 어렵게 됐어요. 이 수업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한 달을 드릴 거예요. 예, 그 전까지 리포트를 좀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리포트를 가지고 PPT로 발표를 하십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발표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하시면 가산점이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쨌거나 9월까지는 리포트를 다 제출하시고 수업이 가능할 때부터 발표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고서 양식은 실명조로 제출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문은 10, 제목은 15 이렇게 크기로 하시면 되고요. 아래 한글 양식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이 리포트를 본다고 해요. 이게 잘 됐는지 학점을 주기 위해서, 인정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프로그램이 한글밖에 안 된다니까 한글로, 워드로 작성하신 분들도 한글로 저장하셔가지고 나중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보고서 제출은 아래 한글로 꼭 하시고, 표지 형식은 제가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표지 형식에 따라서 작성하시고 햄스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행동학적 측면에서 본 동물조사에 동물종은 개, 고양이, 앵무새, 야생동물, 뭐 이런 모든 동물들 중에 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행동학을 연구하는 방법, 행동과 진화, 문제행동, 뭐 이런 것들인데요. 행동학적 연구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이게 뭔지를 여러분이 조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방식들로 연구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시는 거고요. 뭐 행동이라든지, 뭐 진화에 따른 행동의 변화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동물 종이나 주제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향이면 자유 선택 가능한데 점수를 좋게 받으려면 일단 독창적이어야겠죠. 어디선가 봤었던 듯한 리포트들을 이제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 분명 어디서 봤는데 라고 리포트들이 좀 있습니다. 몇 년 전 선배들의 글이나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들을 그대로 베낀 글들이 좀 있는데 가급적 독창적인 내용일수록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은 간단하게 이제 햄스에다가 올려드리긴 할 건데요. 리포트는 당연히 표지가 있어야 될 거고요. 목차 그리고 목차에 따른 내용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셔야 될 거고 그 내용들은 어디서 참고를 했다는 참고 문헌까지 제대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제물 또는 이제 쪽지 시험이에요. 보통은 쪽지 시험을 더 선호하죠. 네, 짧게 하는 거니까 쪽지 시험으로 보통 대처를 하고요. 아니면은 이게 5점짜리인데 5점 쪽지 시험 말고 5장짜리 리포트를 쓰겠다 뭐 하시면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전체로 통일을 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은 이렇게 산출할 겁니다. 객관식, 주관식, 여기 객관식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객관식, 주관식 합쳐가지고 30%예요. 요거를 제가 만들 당시까지는 그냥 객관식 30문제였는데 지금은 주관식을 반드시 섞으라고 재작년부터 이제 했기 때문에 30% 30점이 되도록 객관식하고 주관식을 섞어서 낼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30점, 30점입니다. 공통과제물이 10점이고요. 그리고 출석 비율이 20%입니다. 출석을 좀 잘 하셔야겠죠. 뭐 출석을 아직 잘 못하겠지만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 중간에 강의에서 제가 했던 거를 여러분이 햄스에다 올려주셔야 돼요. 그게 출석 체크입니다. 제가 이런 거 출석 체크할 때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퀴즈 또는 과제물 5점하고 수업 태도라든지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5점입니다. 합쳐서 10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점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과제물도 점수가 좀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조금씩 다 준비해 놓으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수업 중 당부사항입니다. 이건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요거는 출석에 들어가진 않고요. 요거 다음에 되는 그 비디오에서 출석 체크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수업 시간에 와서 자더라도 출석을 이제 아직은 출석 못하지만 출석을 하게 되면 출석을 하고 자더라도 수업 들어와서 자는 걸로 하고요. 이어폰 같은 거 꽂고 자는 게 아니고요. 그냥 깨끗한 귀로 잡니다. 네. 자다가 들리는 저의 소리만으로도 일단 여러분 머리에 조금 들어갈 거니까 아셨죠? 뭐 수업 중에 음료수는 가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대신에 음식물 냄새나는 건 특히 더 가지고 들어오셔도 되지만 꼭 학생 수만큼 가지고 오셔야 돼요. 네, 30개, 40개 꼭 준비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은 이제 좀 힘든 것들이 뭐냐면, 같은 뜻을 의미하는 다양한 용어가 존재합니다. 사실 사람에서 있었던 심리학하고 동물에서의 그 행동학하고 그리고 뭐 생태학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곳에서 사용했었던 용어들이 다 달라요. 같은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도 같은 뜻인데 동물행동학하고 심리학에서는 좀 다른 용어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같은 뜻이어서 좀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라틴어 기원의 용어라, 일상 용어라, 의학 용어라, 신조어 등이 서로 아직도 통일되어 있지 못합니다. 통일되기가 쉽지는 않는 게 다들 좀 사용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뭐 다르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통일되지 않은 용어들을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본식 한자어를 그대로 차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용어의 좀 모호성이 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 사용되는 용어들을 제가 아는 한에서는 다 이제 얘기해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빠지는 용어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헷갈리지 마시고 잘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곳부터는 좀 정신을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